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아? 더우면 옷 벗어. 옷 들어줄게. 요즘 보면은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뭐 예식장이나 이런 거를 보통 1년 전에 예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자 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 프로포즈가 있는 경우가 요즘 허다합니다. 뭐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고 뭐 예식장도 예약하고 그 상태에서 프로포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어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랑 왜는 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주는 거야? 엄마 먹어도 돼? 꾹 껴줘 여기까지. 아빠는 안 주더니. 와 알이 크다 엄마. 저는 프로포즈를 정말 성대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프로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왜 프로포즈를 성대하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5년 3월 저와 아내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귀기로 한 날 일어납니다. 아내와 썸을 타고 있던 시기에 오늘 고백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바르다 주던 길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랑 사귀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떨린 나머지 말을 엄청 더듬고 이상한 헛소리들을 했습니다. 땡땡 멍멍이만 먹는 거예요? 네? 아니 검정색 멍멍이도 먹어. 뭔 소리라는 거야? 제가 말을 개떡같이 했지만 이제 아내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사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언제부턴가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백한 날 말을 더듬고 사귀자는 말도 똑바로 못했다며 이렇게 했던 저를 매일 따라하면서 놀렸습니다. 아빠 못생겼다. 아빠 놀리지 마. 프로포즈는 제대로 할까 모르겠다며 저를 자극했고 저는 그 수모를 당하며 이를 갈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프로포즈는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마. 그렇게 저의 성대한 프로포즈가 기획됩니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프로포즈. 이제 아내가 지하철을 타고 항상 출퇴근을 했으니까 화곡역에서 내린다. 그러면은 이제 화곡역 한 5정거장 전부터 제 친구들이 꽃을 하나씩 주는 거죠. 장미꽃을. 그 다음 역에서 또 다른 친구가 장미꽃을 주고 그 다음 역에서 또 다른 친구가 장미꽃을 주고 마지막엔 제가 꽃다발과 반지를 들고 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하철 프로포즈였고 포스트잇 프로포즈는 이제 한 건물에다가 포스트잇으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카페 프로포즈. 카페를 빌려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약간 뮤지컬처럼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딱히 막 엄청 땡긴다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빠 먹어. 아빠 먹어. 그렇게 잠시 잊고 지내다가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면서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진짜 뭐라도 하자.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뭐 고급 레스토랑, 영화관 대관, 뭐 유람선 대부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이 프로포즈는 돈으로 해결하는 느낌을 주고 싶진 않았어. 그때 아는 친구가 신촌에 아는 카페 사장님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대관이 가능한지 제가 물어봤죠. 그때 제가 하려던 프로포즈는 이거였습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멈추고 제가 등장하는 거죠. 제가 그 노래에 맞춰서 뭐 춤을 춘다거나 꽃다발을 주면은 이제 주변에 멈춰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죠. 멋지다 현진아. 별거 아니지만 뭐 그런 거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적당히 기획을 하고 카페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 대관은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전 9시에서 10시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누가 프로포즈를 오전 9시에 합니까? 그리고 평일, 심지어 평일이야. 그때는 심지어 출근할 때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빌려서 한다 그래도 이상하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카페 프로포즈는 이제 포기를 했고 포스트잇은 내가 볼 때 진짜 말이 안 되고 말이 되고 지하철은 솔직히 가능한데 변수들이 많죠. 왜냐면 지하철에 사람이 보통 엄청 많으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색을 했죠. 근데 괜찮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춤은 뭘 춰야 하며, 선곡은 어떻게 하며, 댄서들은 어떻게 구하며, 장소는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이 정도 스케일을 위해선 돈을 써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진행하는 루틴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장소를 정합니다. 해당 날짜와 장소에 업체에서 보낸 사람이 버스킹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지나갑니다. 그때 아내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유인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인하는 친구가 버스킹을 보자며 아내가 버스킹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때 버스킹하던 바람잡이가 바람을 잡으며 아내를 가운데로 부릅니다. 그때 프로포즈 노래가 흘러나오고 저와 댄서들이 나와 춤을 춥니다. 춤을 다 춘 후에 준비한 편지를 읽어주고 편지 마지막엔 나랑 결혼해줄래? 하며 마무리가 되는 루틴이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 업체에서는 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얼마가 나오죠? 자, 댄서 4명 기준으로 100만원입니다. 댄서 4명이 최소 인원이고 더 추가를 하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100만 원이라. 프로포즈 한 번에 100만 원은 저에게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댄서들을 섭외하지 않고 제 친구 4명을 세울 테니까 더 싸게는 안 되나요? 이 친구들이 춤 연습만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 그러면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30만 원? 30은 좀 힘들 것 같은데 50만원은 어떠세요? 그럼 40만 원에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춤 연습하실 때 친구들을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난 댄서들을 대신해 내 친구들을 세운다는 조건으로 프로포즈를 준비하게 된다. 물론 친구 4명은 이제부터 섭외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담 없이 부탁할 수 있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얘들아, 나 프로포즈 할 건데 도와줄 수 있니? 아, 그럼 무조건 도와주지. 야, 말만 해. 뭐든 해줄게. 야, 힘든 거는 없고 그냥 신촌에서 춤만 추면 돼. 어? 야, 진짜야? 미친 아니야? 야, 우리가 춤 어떻게 춰? 야, 연습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